재주 있는 사람들의 주제 있는 토크 39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즈클럽의 램필드 파인입니다. 이거 뭐야? 써놓은 대로 읽었네. 종살이 하게 됐잖아 이거. 형들 때문에. 네, 오늘 39 플러스의 주제는 와인 토파보기입니다. 와인과 음식의 메뉴와 이렇게 조합을 맞춰보는 와인과 페어링. 네, 와인과 페어링.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치고 들어오셨는데 목표 형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키즈클럽의 술 마스터 패스밴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아티스트 커피 마스터라고 써있네. 네, 키즈클럽의 셰프 셰넌 러버 존 씨입니다. 맛있더라고. 아, 셰넌을 너무 좋아해. 맛있어. 그러니까. 근데 맛있기는 하더라. 아, 근데 셰넌이 향기가 좋더라고. 그래, 향기가 좋지. 그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요즘 형들 때문에 진짜 안 먹어본 이 각종 와인들을 이것저것 다 마셔보고 있어요. 네. 야, 요즘엔 나도 힘들어. 야, 이게 약간 술을 일로 마시니까 막 나도 힘들어. 어제 밤에 분명히 많이 마셨는데 막 그 낮에 출근하자마자 일단 술을 까. 그다음에 먹으면서 한 모금 마셨는데 이미 취해. 그러니까 존씨 형이 그 메뉴 테스트를 이렇게 하면서 내오면은 형이 바로 와인을 하나 바로 까니까. 아니 그 아니 페어링을 아까 물어보더라고. 오늘 메뉴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맞는 술을 고르려고. 그러니까 이게 추천을 해주려면 내가 먹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치.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음식이 주잖아요. 음식이 주고 이제 와인이 어떻게 보면 서브 역할. 그래? 우리 와인바 아니었어요? 와인에 맞춰서 음식이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음식에 맞춰서 와인이 페어링하는 게 사실 그게 기본이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또 재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나는 몰랐던 이 혀의 감각, 혀의 미각으로 나의 어떤 풍요로움을 느끼는 이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 음식의 어떤 맛과 그 술의 어떤 향과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똑같은 음식인데 또 다른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 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커피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조력자, 음식의 조력자, 디저트의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그 맛을 조금 더 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갖고 참 이런 또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신세계가 있구나. 그렇게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메인 주제는 와인 페어링입니다. 네, 와인 페어링.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우리 커피 실전편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실전편 아닌가? 그쵸, 일종의 페어링 실전편이라고 오늘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와인을 고르고 아니면 음식을 먼저 고르고 거기에 맞는 와인을 딱 선택해서 먹는 이 조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와인 페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페어링이 이렇게 음식, 보통 프랑스 요리나 이탈리아 요리 이렇게 코스로 나오잖아요. 코스 그렇죠. 나올 때마다 한 잔씩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게 맞나요? 아니 뭐 그렇게 내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은 한번 만찬을 할 때 술을 여러 병을 까놓고 까놓고 거기에 그러니까 맞는 샴페인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진짜 디저트 와인까지 그걸 뭐 한 잔씩 주문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병채로 여러 명이 그렇죠. 먹을 땐 여러 그냥 명은 여러 병을 그냥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뭐 항상 그렇게 먹을 수는 없고 아무래도
저희도 캐주얼한 걸 추구하고 우리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와인을 먹는 경험이란 게 그냥 집에서 뭔가 요리를 해서 요거랑 뭐 술 한잔 할까 해서 와인을 하나 준비해서 먹거나 네. 아니면은 어디 뭐 레스토랑을 가든 어딜 가서 뭔가 좀 맛있는 걸 먹어보고 싶을 때 요거랑 술 한 잔 곁들이면 참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와인을 선택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오늘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들 그 마리아주라고 하는 와인 페어링이란 게 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사실 완벽한 페어링 100점짜리 페어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페어링을 시작할 때 대전제예요. 100점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좋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근데 진짜 이건 아니다. 정말 안 어울린다 싶은 것들은 이거는 뭐 술 맛을 잘 모르고 미각이 떨어지는 사람도 바로바로 느껴요. 아닌 거는 네. 안 좋은 네. 느낌은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최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건 사실 100점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정말 아닌 거를 피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은 더 중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먹을 건데 술을 뭐 하나 시켜야 될 것 같아. 근데 뭔가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 근데 아무거나 찍었는데 야 이거 진짜 아닙니다. 먹어보니까 정말 아니야.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더 효율적, 그러니까 조금 더 기능적으로 좋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음식의 맛을 해치는 것만 피하면 된다. 일단은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일단 페어링의 기본을 설명을 할 건데 네. 거기에 기본을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와인 페어링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와인의 바디감이에요. 바디감. 예, 파이님 바디감이 뭘까요? 아니 방금까지 얘기했는데 아니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방송 전에 좀 얘기했습니다. 네. 예. 와인 이 맛의 어떤 농도라든지 어떤 진함의 정도를 그러니까 코어감을 잡아주잖아요. 이게 맛의 어떤 코어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진하면서도 가벼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야 바디란 거는. 그래서 사실 우리 흔히 와인을 고를 때 보면은 당도 네. 이게 스위트한 와인이다, 드라이한 와인이다. 이거는 그냥 그 기계에 넣으면은 딱 나와요. 당도가 몇, 그렇죠. 브릭스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걸 측정해줘? 당연하지. 오. 아니, 과일도 뭐 보면은 몇 브릭스 이상 그거 하잖아. 요즘 기계가 좋아서, 그러니까 당도, 산미 이런 거는 그냥 기계에 넣으면은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그러니까 인간의 혀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래서 이건 객관적 수치화가 가능해. 당도랑 흔히 말하는 산미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산미가 많이 올라오는 와인이다 아니면 얘는 뭐 산미 아예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수치화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은데 이 바디란 거는 근데 놀랍게도 바디를 가장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건 사실 알코올 도수야.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은 그래갖고 보면은 보통 와인의 도수가 13도 정도 되는데 네. 13.5도 넘어가면은 그냥 대부분 풀바디라고 보면 돼요. 그럼 얼추 맞아. 그리고 12.5도 미만이면은 15.5도, 12.5도 이하 정도 되면은 대부분 그냥 라이트 바디. 그 중간 12.5에서 13.5 사이 정도면 그냥 미디움. 그래서 바디라는 건 라이트, 미디움, 풀바디. 보통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제가 얘기한 알코올 도수에 따라서 12.5, 13.5. 그 두 가지 기준점을 갖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대충이라 그랬잖아요. 네. 대충 13.5도 넘어가면 풀바디다. 근데 아까 파이니가 얘기한 것도 틀린 게 아닌 게 그러니까 도수가 높고 얘는 풀바디가 돼야 돼.
근데 먹어보면은 느낌이 좀 가볍네? 그런 게 있어. 그게 뭐 약간 진한 느낌이 나면은 이거는 내가 그래서 주관적인 영역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도수도 높고 이 품종도 얘는 풀바디가 나와야 되는 품종이야. 그걸로 구성이 돼 있어. 근데 먹어봤는데 내 입에 좀 가볍네? 그러면은 얘가 풀바디 끝에 가 있어야 되는 애인데 좀 수치가 낮아져서 미디움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얘는 품종이나 도수로 봤을 때 라이트 바디인 것 같은데 먹어봤는데 또 묵직한 느낌이 있어. 뭔가 좀 진하고 그래갖고 막상 되게 가벼운 음식하고 먹기에는 좀 안 맞네?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실 주관적인 영역이 많아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나마 객관적으로 수치할 수 있는 거는 알코올 도수가 밖에 없어요. 알코올 도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 하나로 모든 거를 라이트, 미디엄, 풀바디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디감을 표시한다는 게 이건 그냥 집단 지성으로 대충 한 이거는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다 보면은 인덱스가 표시가 돼 있어. 대부분 그래. 그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겠네요. 그치. 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품종을 배웠잖아요. 품종에 대해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서. 네. 그래서 가벼운 품종들 뭐 예를 들어 피노누아, 보졸레 누보를 만드는 가메이, 뭐 템플라뇨 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 보통 라이트 바디 나오고 그리고 중간쯤 된 애들이 메를로, 아니면 뭐 보르도 블렌딩 이런 거 뭐 까르비네 뭐 프랑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간 블렌드. 그래서 까쇼, 말백 이런 애들도 미디엄이 나오기도 하고 까쇼, 말백은 사실 풀바디도 많이 나와. 그래서 약간 걸쳐 있어요. 그래서 같은 까쇼래도 좀 보통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와인을 처음 먹을 때 많이 먹는 뭐 칠레산 까쇼 이런 애들은 대부분 좀 풀바디 나오는 경우 많고. 네. 그래요. 같은 말백이라도 프랑스 말백은 조금 가볍고 아르헨티나 말백은 엄청 진하고. 아, 또 다르구나. 그게. 그렇지. 같은 품종인데 품종인데도 결국 흔히 풀바디 완전 풀바디로 나오는 애들이 뭐 진한 애들, 쉬라즈, 진판들 이런 애들이 보통 풀바디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품종만 갖고나 뭐 이 도수만 갖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바디란 게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또 공부하려고 R&D 한답시고 좀 잘한다는 레스토랑을 가서 거기 그 소믈리에 하시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설명을 하는데 되게 초보자가 내 옆 테이블에 왔어. 그래갖고 그 여성분들한테 바디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또 귀를 이만하게 크게 열어갖고 들었지. 저 양반은 어떻게 설명을 하나. 근데 보통 업계에서 바디감을 많이 설명할 때 쓰는 비유가 입안에 물을 머금었을 때하고 우유를 머금었을 때 물을 머금었을 때 그 가벼운 느낌이 그게 라이트 바디고 우유 정도가 풀 바디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양반은 뭐라 그랬더라? 소주를 입안에 머금었을 때 느낌이 약간 라이트 바디라고 하고 막걸리를 입안에 넣었을 때 그걸 풀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것도 나름 난 되게 신선한 처음 듣는 비유였는데 그러네요. 들으면서 나쁘지 않은데 내가 그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아니거든. 소주가 더 그렇죠. 도수가 높고 그래서 소주도 소주 나름이고. 그치. 막걸리도 막걸리 나름. 근데 막걸리 소주 비유는 또 나쁘진 않은 게 어쨌든 같은 쌀로 만든 술이라서 그 좀 막걸리가 어쨌든 그 텁텁하고 찐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나름 그 양반의 그 독창적인 비유인 것 같은데 나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요건 조금 안 맞다. 도수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난 차라리 물을 입안에 먹으면 물과 소주. 그러니까 우리 소주 먹을 때 보면 소주잔에도 그렇게 글리세린이란 게 그 알코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잔의 옆에 잔의 안쪽에 그 묻어 있는 약간 기름기 같은 성분이 있어. 투명한 기름기. 그 글리세린 성분이라고 하는데 와인도 먹으면 다 그게 생겨요. 도수가 높을수록 더 많이 생겨. 잔에 이렇게 묻어나는 잔 안쪽에 이렇게 잔상으로 이렇게 묻어나는 그치. 것들 뭔지 알 것 같아. 그걸 뭐 와인의 눈물이라고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물과 소주의 비유가 좀 더 맞지 않나. 아. 그래서 물이 라이트 바디라면 소주가 풀 바디. 라고 이건 제가 만든 거지만 풀 바디라고 하기엔 소주가 좀 근데 가볍긴 되게 해요. 섬세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형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되게 섬세하게 느껴지기는 하다. 왜냐면 그 사실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물과 소주의 이 차이를.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어쨌든 물도 마셔보고 소주도 마셔봤으니까 네. 약간 그렇죠. 이제 많이 마셔본 사람들은 좀 파악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막 막걸리나 이런 거는 질감이 완전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지. 네. 소주랑 막걸리는 완전 질감 다르고 우리랑 우유도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이 바디란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뭐 어렵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바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바디란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것도 딱히 틀리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진짜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와인 페어링을 얘기할 때는 이 불완전한 기준인 바디를 가져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디, 라이트 바디, 미디엄 바디, 풀 바디란 게 있고 네. 대충 기준점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점은 기준점이 될 뿐이고 네. 약간 주관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이 개입된다. 느낌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 도수로 나눴을 때는 라이트 바디가 피노누아, 가메이, 템프라뇨, 그리나시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미디엄 바디. 미디움 바디는 메를로, 보르도 블렌드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까쇼나 말백도 포함이 그쵸.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풀 바디로는 아까 얘기했던 까쇼나 말백 그리고 시라즈, 진판델 이렇게까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커피 쪽에서도 바디를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아까 패스밴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하고 우유 비교를 많이 해요. 비유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커피를 여러 종류를 마시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했다가 마시다 보면 무슨 느낌이냐면 이제 그 커피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 바디도 있고 아로마 뭐 여러 가지 스위트니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디하고 그 애프터 테이스트가 있는데 네. 바디하고 애프터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었거든요. 아. 근데 딱 하나 제가 이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기준을 잡은 게 뭐냐면 애프터 테이스트는 마시고 난 다음에 그치. 다시 내 그 식도나 목구멍을 통해서 올라오는. 올라오는 그런 잔향 그런 걸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바디는 약간 처음 머금었을 때의 느낌. 네, 머금었을 때의 어떤 그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훅 치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휘발되면서 나타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저는 그때 커피에 대한 바디감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어쨌든 그 식음료 둘 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식음료인데 네네. 거기서 느껴진 어떤 그런 감각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바디라는 정의가 뭐다라고 나온 게 없는데 조금 커피를 테스트하시는 분들이나 와인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뭐 바디가 탄탄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탄해? 뭐가 탄탄해?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탄탄한 바디. 정답 박꿈남. 그러면 뭐 심건호.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그런 어떤 뭔가 그 캐릭터를 유지시켜 나가는 뭐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바디 얘기만 계속 하셨는데 음. 당도나 이런 것들은 그 페어링을 할 때는 크게 기준으로 들어가진 않는 건가요?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그래. 당연히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바디가 기본이 되고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당도, 산미 이런 거는 그 기호에 따라? 거기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 당연히 기호에 따라서 난 단 건 안 먹어 아니면 난 너무 떫은 건 못 먹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타닌이란 것도 있고 네네. 타닌 떫은 느낌 네네. 그런 것들이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기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와인 페어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바디를 갖고 하는 게 맞다. 네네. 거기서 당도나 산도나 뭐 타닌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디 그러니까 페어링의 기본을 바디를 갖고 얘기할 거라고 했었고 네. 이 기준점이 되는 그 스탠다드를 두 가지 구분법에 따라서 네. 페어링을 하는 그 이 기준? 네, 잣대 네. 페어링의 잣대 두 가지 요소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디오 콘텐츠라 생각해 보니까 말로 설명하기가 야, 이거 어떻게 표기를 해줄 수가 있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준점 하나는 일단 메인 재료에 따른 구분이에요. 네. 첫 번째 메인 재료. 네. 이 음식의 재료가 뭐냐? 아. 그게 가장 기본. 식재료가 식재료가 무엇이겠어야 무엇인가? 되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 구분은 그 메인 재료를 갖고 어떻게 조리를 했나? 조리법에 따른 구분. 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네. 그렇죠. 거기서 이걸 뭐 완전 1번부터 한 뭐 12번까지 완전 라이트한 거부터 완전 풀바디까지 네.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메인 재료를 6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네. 이거를 어디다가 제가 밑에 달아줄게요.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네, 그래서 네. 메인 재료는 일단 가장 라이트한 거부터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1번 채소예요. 네. 2번은 해산물. 음. 이렇게 채소 해산물 가장 라이트한 거고요. 네. 얘네 두 가지는 사실 라이트 바디에다가 매칭하면 어지간하면 맞아요. 그리고 3번 생선. 네. 4번은 그 게류, 닭이나 새 같은 거, 네. 꽝 비둘기. 네. 아. 3번 생선과 닭류는 미디엄 바디하고 매칭하면은 어지간하면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풀바디 네. 5번, 6번은 네. 5번 돼지, 네. 6번은 소, 양, 소고기, 양고기. 네. 네. 얘들은 풀바디하고 매칭을 하면은 어지간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1번부터 다시 보면은 채소, 해산물, 네. 라이트 바디, 생선, 닭류, 네. 미디엄, 그리고 돼지, 소양. 얘네가 풀바디. 네. 이게 메인 재료가 가장 이게 기본이고요. 네. 이걸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또 됩니다. 예. 잘 팔로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가 도스에 의한 이 구분법으로만 봐도 여기서 이제 좀 매칭하기가 쉽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죠. 채소나, 예. 그래서 채소나 해산물은 뭐 그 생선을 뺀 해산물이에요. 생선은 3번이니까. 네. 그래서 뭐 관자류나 뭐 굴, 어패류, 뭐 우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네네. 두 종류, 오징어류. 네. 친숙하죠. 그렇죠. 그리고 오징어들이죠, 우리. 네, 갑각류, 뭐 네. 새우, 게, 뭐 랍스터 이런 애들. 네네. 네, 이런 애들도 가볍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터 바디. 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채소, 해산물 요 라이트 바디들은 보통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화이트 와인하고 많이 먹기도 하고 쇼비뇽 블랑 같은 가벼운 애들. 네네. 그리고 레드하고 먹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뭐 피노누아 아니면 뭐 템플라뇨 이게 좀 가벼운 레드들 괜찮아요. 그리고 3번 생선, 흰살 생선 이것도 생선도 흰살 생선부터 붉은살 생선, 뭐 기름진 생선까지 있는데 네. 그냥 퉁쳐서 생선. 그리고 4번 닭고기, 꿩고기, 뭐 비둘기, 메추리 이런 것도 뭐 외국에서 많이 먹으니까 네. 뭐 터키도 있고 이런 애들은 미디엄 바디. 네. 그리고 뭐 돼지, 소, 양 얘들을 풀바디하고 매칭하는 거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많이 이렇게 먹는 거. 네. 저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랬었거든요. 생선류는 화이트 와인이랑 그치, 마시고, 그치. 네. 그 육고기류는 레드 레드 와인이랑 먹는. 맞아. 그 정도 매칭으로 그냥 먹었었는데 뭐 대중 이렇게 맞을 수는 있겠네요. 그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네. 그래서 메인 재료에 따른 구분은 이렇게 되고요. 네. 여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하면은 조리법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메인 재료들을 어떻게 조리할 것인가. 네. 그래서 가장 가벼운 조리법부터 가장 무거운 조리법까지. 이것도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1번은 그냥 날거로 먹는 거예요. 회 같은 회나 거네요. 뭐. 그렇죠. 아니면 채소도 그냥 생으로. 아, 채소도 있고. 네. 네. 2번은 살짝 데치는 거예요. 음. 이게 폴치드라고. 타닥기 약간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살짝 타닥기는 굽는 살짝 거에 굽죠. 네, 해당하죠. 겉면만 네. 굽는 거죠. 아, 살짝 굽는 거죠. 그거는. 네. 데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살짝
물에 끓인 끓여서 거죠? 끓인 네. 물에 끓인 그냥 물에 살짝 넣었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 빼는 시금치 거죠. 데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브로콜리나 뭐 네, 이런 살짝 데치는 거. 대부분 채소를 그렇게 살짝 데치거나 네. 조개류 같은 샤브샤브 거. 양식에서는 살짝 데치는 게 뭐 있죠? 양식에서는 일단 근데 조개류는 너무 데치면 질겨지기 때문에 살짝 그렇죠. 데치죠. 아. 네네. 봉골레 파스타 할 때나 이럴 때. 네. 그렇죠. 그리고 1번 날거, 2번 살짝 데치는 거. 네. 3번은 볶는 거예요. stir fry. 네. 그러니까 이거 볶음밥 할 때 우리 아시죠? 볶는 거. 네, 네. 그리고 4번은 그냥 fry, 튀기는 거. 기름에다가 잠궈서 튀기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볶는 게 3번이고 네. 그것보다 더 진한 4번은 아예 거고요. 담궈서 튀기는 거. 네. 이거는 뭐 사실 한식에서 많이 하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진한 거 5번, 6번은 5번은 굽는 거예요. 그릴드. 그래서 뭐 직화를 우린 직화를 많이 하고 네. 서양에서는 뭐 오븐으로 오븐이나 아니면은 그 그릴, 그릴 네, 네네 그릴에다가 그렇죠. 굽는 거. 네. 굽게 되면 아무래도 그 수분이 겉면이 날아가면서 안에 좀 진해지죠. 네, 네. 그리고 가장 진한 거 6번은 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다운, 보일 다운이라고 하는데 우리 뭐 갈비찜이나 찜용 찜 그렇죠. 생선도 조림 같은 생선이 아까 3번쯤 됐는데 생선도 조리면은 뭐 그쵸. 갈치 조림이나 네네. 아니면 뭐 고등어 뭐 그런 건 좀 많이 나고 뭐 물론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어쨌든 생선을 조려버리면은 네. 아니면 뭐 병어 조림 이런 거 그러면은 얘가 3번이었는데 한 약간 풀바디하고도 어울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먼저 말했던 메인 재료에 따른 1번부터 6번까지는 그게 가장 기본이고 네. 그 조리법에 따라서 그래서 채소를 날 것 그대로 먹으면은 채소나 해산물 그럼 이건 당연히 라이트 바디인데 네. 네. 채소나 해산물을 조리거나 구우면은 얘는 좀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는 것도 채소 같은 애들도 네. 그 바베큐 구우면은 맛이 풍미가 생기면서 또 그 채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맛이 이렇게 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들은 원래 1번이었는데 한 3, 4번까지 뛰어서 미디엄하고 어울리는 식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메인 재료에 따라서 1번부터 6번 조리법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조리법은 1번은 날거, 네. 2번은 살짝 데치기, 3번은 볶는 거, 네. 4번은 튀기는 거, 네. 5번은 굽는 거, 그리고 6번은 조림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순서 여기에 따라서 가장 라이트한 것부터 가장 진해지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합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번과 1번이 합쳐지면 당연히 라이트고 6번 그러면은 소도 그냥 날거로 먹으면은 육회 먹죠. 육회로 먹으면은 이거는 풀바디하고도 어울리기도 하고 아니면 한 미디움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 육회나 아니면 육사시미 같은 거 네. 먹을 때 어울리는 와인은 그냥 지금 언뜻 생각나기로 뭐 템플라뇨 같은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육회나 육사시미를 네, 뭐 말백 뭐 아르헨티나 말백이나 뭐 아니면 까쇼 진한 거 네. 이런 거랑 먹어도 나쁘진 않은데 그것보다는 고기를 굽거나 뭐 갈비찜 찌면 이거는 엄청 진해지잖아요. 네. 얘는 무조건 풀바디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리법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 변동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 약간 잣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 안에서 또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약간 이거를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능하면은 저희가 오디오 콘텐츠지만 그냥 아니면은 메인 그 썸네일에다가 이걸 다 짧게라도 표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일본 그러니까 두 줄로 해서 하면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와인의 바디 이걸로 좀 나누는 거가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식이 얘는 그러니까 가장 라이트한 게 어울리겠다 아니면 가장 진한 게 어울리겠다가 음식에서 어느 정도 판별이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어울리는 바디감을 갖고 있는 와인이나 이거를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하든 아니면 추천을 받을 때도 네. 내가 이 정도 음식을 먹고 싶으니까 조금 뭐 한 뭐 이런 와인 같은 거 여기 어울리는 뭐 조금 무거운 와인을 주세요. 아니 좀 가벼운 와인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 약간 공식을 한번 보시고 제가 어떻게든 요거를 좀 올려볼 텐데 보시고 좀 음식에 맞춘 술을 페어링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항상 그렇죠. 술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네. 오디오 콘텐츠라서 설명이 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이 음식에는 이것만 피하면 된다 이런 게 일단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100% 맞추려는 것보다도 네네. 피해야 우리가 될 음식을 뭘 먹는데 네. 뭐 술이 집에 뭐가 있어. 음. 그러면은 아 오늘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이 있네. 아 이거 괜찮겠다. 딱 가면은 이건 실패인 거죠. 실패인 거죠. 실패지. 차라리 소주 드십시오. 네. 그런 경우엔. 그래서 뭐 피노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막 조리가 많이 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랑 매칭하다기보다는 약간 이후에 뭐 디저트 쪽에서 같이 먹는다든지 하는 식의 매칭을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피노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여리여리한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 맛이 센. 그쵸. 간이 세거나 보다, 막 이런 네. 것보다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얘기했던 그 메인 재료하고 조리법에 따라서 이게 피노누아가 의외로 또 되게 향신료가 센 뭐 그 네. 동남아 음식하고도 또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 이건 되게 센 음식이다, 엄청 진한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향신료가 많이 들어갔을 뿐이지 사실 가벼운 음식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흔히 많이 먹는 뭐가 있을까요? 뭐 쏨땀, 뭐 똠양꿍 이런 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따르면은 다 사실 라이트한 애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네. 메인 재료나 뭐 네. 아니면 또 태국 음식 뭐 있죠? 팟타이 팟타이. 뭐 팟타이는 조금 그 거의 사실 이게 스티어 프라이긴 하지만 음식의 이 재료나 이런 것들이 특성상 약간 거의 조림에 가까운 후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세죠. 향신료랑 그 기본 그 베이스 국물을 자작하게 졸여갖고 만든 거라서 팟타이는 조금 그 아까 했던 기준에 따르면은 좀 한 중간쯤이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조금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팟타이 같은 음식은. 네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준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되 네. 또 변형 항상 이 변형 기출 문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조금 이거는 뭐 사실 경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최악을 피하자. 네. 결국 이제 이런 공식들이 있기는 한데 네. 이제 계속 마셔보고 매칭을 해 가면서 나한테 맞는 맛을 이게 좀 찾아가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재미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나름의 어떤 재미가 있죠. 뭔가 탐험하는 느낌이 좀 있는. 그래갖고 경험치가 쌓이면은 또 뭐 사람들한테 얘기해줄 수도 있는 그쵸, 거고 네. 그런 게 사실 진짜 재밌거든요. 맞아. 옆자리에 누군가 이상한 걸 시키려고 할 때 잠깐만요 이러면서 고나리질 하면서 제가 먹어보니까 이건 여기 잘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뭐 추천을 해드릴 수도 뭐 그러면서 또 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지식을 설파하면서 저희 아무리 두 종류지만 두 종류가 할 수 있는 건 뭐 머리를 쓰는 거밖에 없잖아. 그렇죠. 네. 다리가 10개 있어봤자 쓸모가 없어. 가진 건 머리하고 나불나불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방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들이 이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와인의 페어링의 어떤 그 뭔가 공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론이라고 보면 이제 이 다음으로 뭔가 실전편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실전편을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우리 키치클럽 우리 저 마침 우리가 키치클럽이라는 마침 하필 하고 있었잖아요. 하필 이 자리에 있는. 네, 하필 네네. 있어갖고 여기 있는 메뉴들이랑 네. 우리 저 또 메뉴 저기 있지 않아요 뒤에? 네, 하나. 와인이랑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뭐 홍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마침 이 자리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하필 있어갖고 마침 여기 메뉴가 또 떨어져 있네 여기. 뒤에 메뉴가 있네. 그러니까 이 메뉴들은 뭐가 있나요? 네. 또 옆에 사장님 계시네. 네. 저희 사장님 여기 일단 메뉴가 뭐가 있습니까? 코다 알라 베치나라. 코다 뭐야? 이게 뭐죠? 코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탈리아식 속꼬리찜이에요. 그러니까 오. 속꼬리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토마토 소스와 이제 와인으로 숙성한 속꼬리찜을 이렇게 쪄내는 거죠. 장시간 계속 쪄내는 거네요. 각종 야채를 넣고. 네네. 네. 네, 우리나라도 석고리찜이 있긴 있는데, 그렇죠. 네, 요거의 어떤 그 석고리의 맛과 이 특유의 어떤 그 야채와 토마토 네. 소스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소스가 같이 어울려져서 나온 메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겹살 스테이크.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니 네. 우리 시점편이 코다 알라 뭐요? 베치나라. 네. 코다 알라 베치나라. 배가 들어가네요. 네. 네. 어쨌든 거기에는 그러면 파이님 뭐가 어울릴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근데 너무 쉽다. 쉽죠. 이거는 풀바디로 가야죠. 풀바디요? 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일단 소고. 그리고 조림 요리잖아요. 찜이라는 사실 게. 찜이란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찜이라고 할 때는 그냥 스팀에다가 스팀드 네. 라고 정말 하는 게 쩌는 그것도 찜이라고 하는데 네. 이 속꼬리찜 같은 경우는 사실 조림이거든요. 네, 이것도 네. 찜이지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소스에다가 넣고 뭉근하게 끓여내서 그래서 그 소스의 맛과 이 소고기의 맛이 함께 어울려진 요 맛인데 저는 저 같으면 이 시라즈라든지 네. 혹은 좀 또 다른 말백 요 정도랑 같이 가장 진한 풀바디하고 음. 드시는 게 사실 잘 맞습니다. 네, 네. 시라즈 중에서도 사실 근데 시라즈도 음, 좀 가벼운 시라즈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시라즈들 뭐 호주에 나오는 그 제미한 진한 애들 네네. 여기서 그 뭐죠? 옐로테일은 제외입니다. 옐로테일 시라즈는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네. 예. 4만 원짜리 옐로테일 시라즈는 저기 좀 여름에 드시고요. 예. 네. 아니면 뭐 진판들 이런 거랑 먹으면 딱 그쵸. 맞지 않을까. 진판들 네. 아주 또 진한 마침 과실 우리 맛이 키치클럽의 진판들 그래요? 셰넌 리치 진판들이 아. 있죠. 그쵸. 셰넬을 사랑하는 셰넌- 셰넬을 사랑하는 라이브 아티스트. 셰넌 아주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하고. 네. 그렇게 먹으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겹살 스테이크가 있네요. 네, 오겹살 어허. 스테이크 말 그대로 네, 제주산 흑돼지 오겹살을 네. 그럼 또 스테이크처럼. 파이님 오겹살 스테이크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메인 재료에 따르면은 5번이죠? 오겹살이면 그러면 5번이죠. 돼지니까? 돼지고기. 5번. 에다가 구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5번에 5번. 스테이크니까 5번에 5번이면은 네. 그 돼지가 5번인데 구웠으니까 조리법이 좀 센 조리법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으니까 이것도 그렇죠. 사실 풀바디라고 거의 풀바디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오겹살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마침 저희가 먹어봤네요. 얘는 그렇게 소스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테이크는 소스를 위에다 완전 끼얹는 끼얹죠. 네. 애들이 많은데 얘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형태라서 네네. 좀 담백한 고기가 이렇게 소스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라서 사실 조리법과 메인 재료로 따지면은 굉장히 풀바디로 가야 될 법하지만 사실 소스가 약하고 좀 담백한 느낌이 나게 조리를 한 애라서 얘는 뭐 미디움 바디하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디움이랑도 네.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뭐 메릴로나 네. 그죠? 뭐, 메릴로 좋죠. 아니면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까쇼, 아이고, 빠비용 데트로아 자슈, 짜슈, 짜슈. 짜슈. 네, 요거랑도 매칭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그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메릴로하고 까르비네 쇼비뇽 블렌드 된 건데 그렇게 진하지 않고 네네. 네, 적당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예, 너무 다 할 거예요 지금. 아니야. 근데 뭐 특색 있는 것만 네네. 좀 몇 개 그러니까 찍어보시죠. 특색만 하시죠. 네네. 파스타 한번 갈까요? 네, 파스타로 가죠. 파스타는 네. 우리 까르보나라가 또 이제 대표인데 까르보나라는 뭘로 봐야 되나? 일단 뭐 밀가루는 여기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밀가루가 없네. 밀가루는 그냥 뭐 한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료로 볼 때는 여기선 사실 어떻게 보면 소스에 더 치중을 해야죠. 볶는 걸로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 소스가 얘는 까르보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게 토마토 소스 베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오일 베이스에 가깝고 형 이거 정통이잖아. 이거 우리나라식이 아니지. 그렇죠. 우리나라식이 아니고 키치클럽 까르보나라는 그 이탈리아 정통으로 페코리노 치즈하고 흑후추하고 그리고 이제 달걀 노른자만 사용해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제공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얘기 사장님 뭐 홍보 잘 들었고요. 네, 그런 재료들이 딱 들었을 때 센 애들이잖아. 페코리노 치즈, 계란 향이 노른자 세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후추 다 얘네 플러스 요소들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한 원래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어디 소렌토나 팔로알토 가면은 먹을 수 있는 아직 있나 그런 거? 그런 데 가서 먹는 흔히 크림 소스로 만든 그런 좀 다르지. 그런 까르보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가벼워요. 네. 그래서 라이트나 미디움 그 사이 정도를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정통 이탈리안 까르보나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플러스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미디움이나 풀 사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먹어보니까 이태리 저희가 갖고 있는 와인 중에서는 이태리에서 만든 이 라크리마라는 와인하고 엄청 이게 향이 엄청 좋은 와인이거든요. 바디는 한 뭐 미디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향이 엄청 독특한 아로마를 갖고 있는 와인인데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저희가 그저께인가 먹어봤는데, 네. 예, 그랬고요. 아니 라크리마가 내가 시키는 거 좀 너무 어려운 메뉴들을 하고 있어. 잠깐 메뉴 좀 봐. 형이 시켰는데 내가 그니까 좀 쉬운 거 해, 쉬운 거. 네. 그러면 이제 토마토가 들어간 파스타, 토마토가 들어간 그리고 또 이제 매운 거기에다 약간 매콤한 맛이 들어가 있는 아라비아타라는 스파게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지금 아니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매운 음식에는 어떤 와인이 어울릴까요? 사실 한식에는 주로 매운 음식들이 많잖아요. 우리야 물론 한식은 아니기 때문에 매운 음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뭐 떡볶이라든가, 네, 뭐 찌개류 각종 찌개류들은 대부분 매운 음식들이 많은데 그럼 매운 음식들에도 좀 뭔가 와인이랑 같이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아라비아 메뉴 중에 아라비아따하고 네. 또 이 라구치즈 떡볶이가 있는데 애들이 좀 살짝 매콤한 애들인데 물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사실 굉장히 그 변형 기출 문제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매콤한 거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 드릴 수밖에 없는데 흔히 매콤한 것도 종류가 많고 또 그 매콤한 걸 잡아줄 때 기본이 우리 뭐 단짠, 맵짠, 맵단. 그러니까 그쵸. 매운 거를 먹을 때 좀 달달한 거랑 먹어서 이렇게 중화시키는 뭐 느낌? 기본 아닙니까? 매운 떡볶이에 풀피스. 약간 이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적인 맛의 공식 살짝 같은. 달달한 게 좋은데 또 와인 중에 또 단 와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와인 중에서 사실 단 와인이 없어요. 다 대부분 드라이한 거밖에 없는데 이 달다는 느낌도 아까 제가 수치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스위트니스의 브릭스로 수치할 수 있는 단맛하고 또 그냥 먹었을 때 입안에 살짝 단맛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재보면은 얘가 달지는 않아. 당도는 없는데 그냥 미감이 단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약간 까르비네 쇼비뇽 같은 경우가 좀 잘 만든 애들이 거기다 까르비네 쇼비뇽을 베이스로 한 에다가 조금 딴 거를 조금 섞은 뭐 보르도 블렌딩이나 아니면은 사실 보르도 블렌딩보다 더 적게 다른 걸 적게 메를롤 조금 넣고 뭐 피티시라 조금 넣고 약간 이 정도 뭐 8대 1대 1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그게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블렌딩하는 애들이 입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좀 향도 좋고 네. 향이 달콤하니까 입안에서 달게 느껴지고 실제로 입안에 약간 달달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냥 미감이 달다고 그냥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와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잘 어울려요. 그 매콤한 와인에는 네. 실제로 실제로 좀 달아도 되고 살짝은 달아도 되고 그렇죠. 입에 단 애들 결국 매운 맛을 중화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한번 해소를 해줘야 네. 되는. 네. 실제로 혀에서 달게 약간 느껴지는 그런 네. 그게 알코올과 뭐 살짝의 탄닌과 뭐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그런 느낌이 그냥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애들이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와인 중에서는 굳이 따지면 사실 셰넌 이름 정확히 뭐죠? 셰넌 리치 까르베네 쇼비뇽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킬러 드랍이라는 와인이 있는데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까쇼 베이스의 그런 건 아니고 조금 구성이 다른데 얘도 약간 그런 입안에 단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당도는 거의 없는 애인데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레드 와인들이 네. 간혹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화이트 중에서 네. 또 뭐 약간 풍부한 화이트 조금 그것도 미감이 단 애들. 네. 예, 또 여기 또 셰넌 또 나오네요. 자꾸 셰넌이 나와. 셰넌 샤도네이가 네. 약간 좀 네. 그런 느낌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셰넌 샤도네이 같은 경우는 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 바디감이 네. 제가 찾아보니까 한 4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되게 구조가 탄탄하네요. 그러니까 입안에 넣었을 때 정말 약간 뭔가 바닐라 밀크를 입에 든 듯한 그런 약간 달큰한 느낌과 약간 네. 풍부한 이 알코올 풍부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좀 사실 매운맛을 잡아주니까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탄탄한 바디네. 생각보다 네. 탄탄한 바디, 제이미 바디입니다. 뭐 그 정도 할까요? 네. 어렵다야.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나 정도만? 네, 하나만. 네. 네. 치즈. 치즈? 우리가 이제 보통 와인에는 치즈를 많이 먹잖아요. 네. 맞아. 네. 저는 사실 커피를 했던 사람으로서 약간 와인도 어떻게 보면 향을 즐기는 음료고 치즈도 뭐 사실 질감 빼고는 향이잖아요. 네. 맛보다는. 네네. 근데 향 대 향이라서 이게 사실 그렇게 잘 썩 매치가 되는 음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와인바 가보면 많이 치즈 통상적으로 많이 먹죠. 네, 치즈 플레이트나 치즈 플래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럼 좀 치즈랑 또 어울리는 와인은 또 뭐가 있을까? 물론 치즈도 종류는 많겠지만 그것도 종류가 너무 많고 네네, 맞아요. 사실 그런데 네. 아까 존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뭐 사실 치즈랑 와인은 그렇게 썩 어울리는 궁합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쵸. 근데 또 많이 먹는단 말이야. 네네. 왜 그럴까요? 근데 먹다 보면 또 익숙해져서 그런지 또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치즈가 사실 굉장히 그 기름기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입안에 그 기름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실 와인이 들어갔을 때 좀 와인 맛을 방해하는 느낌이 있긴 있죠. 하거든. 섞여가지고 조금 더 안 좋은 느낌이 나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와인바에 갔을 때 먹었던 샤키테리를 시켰더니 샤키테리는 그 뭐 다양한 생햄류하고 그렇죠. 뭐 하몽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치즈도 그 진한 치즈들이 뭐 기름진 치즈들이 많이 썰어져서 나왔는데 네. 제가 그날 먹은 거는 좀 타닌이 살짝 있는 네. 이탈리아산 좀 레드 와인을 먹었어요. 근데 아. 완전 풀바디는 아니고 네네. 한 미디움하고 풀 사이 정도 되는 네. 그런 와인을 먹었는데 타닌감이 살짝 있고 향이 조금 그 흔히들 많이 먹는 그 뭐 달큰한 향이나 뭐 오크나 약간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센. 그 아무래도 치즈가 향이 세니까 네. 더 센 그래서 향을 뭐 갖고 있는 와인이 흙이나 뭐 소위 뭐 earthy하다고 하는 네네네. 흙이나 아니면은 뭐 가죽 아니면 제가 먹은 건 좀 약간 흑연, 연필심 이런 뉘앙스가 있는 뭐 부싯돌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뉘앙스가 있는 레드 와인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눌러주고 입안을 좀 이렇게 헹궈주는 느낌이 네. 그런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냥 순수히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뭐 정답은 저희
갖고 있는 와인 중에서 일단 별로 없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와인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런 조금 사실 일반적인 그러니까 메이저 플레이버는 아닌 네. 와인이 사실 저희 갖고 있는 것 중에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조금 더 센 애들. 그래서 그냥 시험적으로 제가 먹었던 그 뭐 님파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조금 아니면 그거 말고 뭐 있을까요? 르시한 거, 진한 거 지금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 어쨌든 그런 걸 몇 개 더 드려볼 생각입니다. 네. 흔히 먹는 것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그런 애가 있나? 어렵다. 어렵네요. 네. 와인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와인 중에 레드하고 화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스파클링 와인도 맞아. 있잖아요. 스파클링도 네, 있죠. 네, 그쵸. 네. 스파클링 와인 뭐 보통 샴페인이라고 네. 흔히 많이 부르기도 샴페인이라고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뭐 리스트업을 더 할 거긴 한데 네. 거의- 저희 사장님이 사놓은 게 다 샴페인밖에 없어갖고 샴페인집 아니야 거의.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불러드리면은 사실 가장 유명한 샴페인들 네, 몇 맞아요. 가지만 구비해놨어요. 돈페리뇽, 모에샹똥, 그리고 베브 클리코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고른 샴페인이 아닌 그래망. 크레망 프랑스 알자스에서 만든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달지 못한 정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인 크레망을 하나 골라왔는데 이렇게 요게 단데 지금 리스트 네. 중에서는 네네. 파이님 그 샴페인은 뭐 샹파뉴 지역에서 만든 뭐 스파클링 와인만 갖고 샴페인이라고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네. 그게 단 하나의 기준은 아니고요. 네. 되게 기준이 엄청 복잡해요. 그 샹파뉴 그 걔네 뭐 그 협동조합 뭐 이런 게 있는데 걔네가 인정을 해줘야 돼. 네,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놨는데 거기서 하나라도 어. 어긋나면은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못 따라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에서 나온 포도만 써야 되고 포도 종류가 정해져 있어. 아시는 거 있나요? 피노누아로 만들지 않나? 피노누아 맞지? 네. 그래요? 피노누아는 근데 레드 와인이잖아. 레드 품종이잖아. 그쵸. 피노누아 쓰고요. 네. 세 가지 씁니다. 예, 샹파뉴 지역에서는 포도를 딱 세 종류 키우는데 존 씨가 얘기하신 피노누아 네. 그리고 샤도네. 샤도네. 순간 안 났어. 샤도네, 피노누아 네. 그리고 피노 메니에 이렇게 세 가지 씁니다. 근데 피노 메니에하고 피노 누아는 품종이 적포도고요. 네. 샤도네는 청포도 화이트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당연히 그러니까 적포도를 갖고 샴페인을 만들려면은 예, 껍질은 펄핑을 해야겠죠. 예, 네. 껍질은 제거하고 네. 알맹이만 쓰고요. 네. 뭐 샤도네는 그냥 껍질째 짜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갖고 블렌딩을 해서 보통 많이 만드는데 네. 뭐 지역에 따라서 샤도네만 키우는 지역, 뭐 북쪽 지역, 뭐 이름 배웠는데 다 까먹었네. 뭐 꼬뜨드, 샹스, 뭐 이런 데 있어요. 뭐 그런 데서는 뭐 샤도네만 키우는 데가 있고, 근데 샤도네는 기본적으로 청포도니까 좀 산미가 높아요. 그리고 피노 메니아하고 피노 누아는 좀 약간 과실향이 많고 네. 조금 약간 그 아까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달큰한 미감이 달달한 그런 뭐 꽃향기, 과실향 약간 그래서 먹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플레전트한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맛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갖고 보통 블렌딩을 해서 만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샴페인들이고 네네. 뭐 한 가지 품종만 갖고 만드는 샴페인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선호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애들 중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흔히들 많이 먹는 모에샹똥, 베브클리코, 뭐 크룩, 멈 이런 애들 다 대기업이에요. 이런 애들은 100%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블렌딩해서 써요. 그리고 저희 갖고 있는 돈페리뇽도 이 세 가지를 블렌딩해서 쓰는데 네. 돈페리뇽은 보면은 빈티지가 있죠. 생산 연도. 저희 갖고 있는 돈페리뇽 몇 년산인가요?
몰라요. 몇 년 살이요? 이제 오픈하면은 손님이 물어보면 얘기해야죠. 그러네. 네. 저희가 올해 산 거고요. 돈페리뇽은 10년 숙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올해 산 거니까 2013년 빈티지예요. 2014년 빈티지는 내년에. 네, 아직 없어요.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10년은 되게 텀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샴페인이란 게 기본적으로 병 입을 해서 병 안에서 숙성이 되잖아요. 2차 숙성을 한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그렇게 아실 필요 없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그 뭐 커다란 뭐 바리크에서 숙성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병에다 담은 다음에 네. 걔를 뭐 이렇게 돌리고 어쩌고 뭐 하면서 그 안에서 2차 숙성이 생겨나면서 그 안에 탄산이 가둬지는 형태가 샴페인이잖아요. 네.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고 네. 이걸 돈페리뇽 수도사가 만들어서 개발해서 지금의 샴페인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돈페리뇽 같은 경우에는 7년 동안 병에서 2차 숙성을 한 다음에 네. 뭐 2년 동안은 그걸 뭐 무슨 뭐 도사주 뭐 이렇게 뭐 안에 거 빼고 뭐 또 넣고 뭐 그 안에 죽은 효모를 빼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한 다음에 2년을 추가 더 숙성을 하고 1년 동안 세워서 안정화를 시켜요. 네. 그래갖고 딱 10년 되면은 출시를 하는 게 돈페리뇽이에요. 뭐 P2, P3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뭐 12년 뭐 몇 년 더 돼서 이렇게 걔들은 비싸요. P2 같은 경우 한 병에 막 70만 원 합니다. 네네. 어쨌든 걔네들은 뭐 15년 숙성한 거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누가 사주면 그냥 감사히 드시고요. 지난번에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페리뇽 같은 건 빈티지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모에샹똥, 베버글리코 저희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뭐 크룩멈, 뭐 살롱 뭐 이런 거 흔히 다 대기업에서 나온 애들은 대부분 보면은 빈티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non-vin이라고 그래요. NV, non-vin. 빈티지가 없다. 그러면 생산해서 그냥 왜 없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돈페리뇽은 네. 그 10년을 자기들이 숙성을 해서 출시를 해요. 네. 그래서 나오면은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러면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그 재고를 쌓아놔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보관료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근데 이런 넘빈 애들은 만들어서 바로 출시해요.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 그냥 출시해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먹는 것보다 한 10년 갖고 있다가 먹는 게 가장 맛있다. 아 진짜. 아 그래요? 진짜. 진짜야. 뭐 숙성하고 이런 걸 셀프 숙성. 셀프 숙성. 하는 게 너희들이 갖고 있다가 마셔. 대신에 우리가 돈페리뇽보다 싸게 팔잖아. 이게 대부분 대기업들의 전략이고. 그래서 실제로 오래된 모에샹똥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냥 개인이 품고 있었어도.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사람들은 오래된 거를 네. 좀 웃돈을 줘서라도 살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 뭐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사서 바로 먹고. 근데 얘들은 왜 넘빈이냐면은 네.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 아직 맛이 덜 됐어. 근데 모든 사람들이 10년을 숙성해서 먹을 거란 생각은 당연히 얘네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맛을 가급적이면 맞춰요. 어떻게 맞추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그 품종을 각자 다 따로따로 즙을 짠 다음에 그 짠 즙이 그럼 화이트 와인이 될 거 아니에요. 네. 화이트 와인을 따로따로 숙성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뭐 올해 수확한 샤도네, 올해 수확한 피노누아, 올해 수확한 피노 메니에를 그걸로 다 화이트 와인을 만든 다음에 네. 그 거기도 마스터가 있어요. 저 같은 샴마 생마 말고 샴마가 브로 마스터가 이렇게 그 화이트 와인을 조금씩 먹어본 다음에 요거는 숙성시키면 얘는 그러니까 병입을 시켜서 2차 숙성을 시키면 어떤 맛이 나겠다를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근데 모든 게 다 작황이 좋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는 보통 작년 거 재작년 거 화이트 와인 그때 만들어 놓은 화이트 와인을 다 갖고 있어. 그래갖고 그걸 섞어. 그러니까 작황이 항상 좋을 수 없으니까 그럼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나온 세 가지를 섞는데 네. 맛이 조금 부족할 것 같네. 그러면은 작년 게 요게 잘 됐으니까 작년 샤도네이를 한 5%만 넣고 재작년 거를 한 10% 넣어볼까?
그리고 뭐 메니에가 올해 별로 뭐 재작년 메니에가 괜찮았으니까 재작년 메니에를 한 15% 정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최적의 걸 만들어서 뭐 섞어서 먹어도 보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섞은 다음에 병입을 해요. 그 다음에 2차 배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빈티지인 거야. 그러면은 연도별로 맛을 어느 정도 그냥 다 평준화를 시켜놓은 거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대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대기업에서 나오는 샴페인들은 맛이 정말 균일해. 어떻게든 그걸 수밖에 맞추는 없겠네. 거구나. 맞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맞춘다라기보다는 그냥 사람의 어떤 마스터의 감각으로 이거를 다 그쵸. 맞추는 거구나. 그렇죠. 와 신기하다. 뭐 그렇습니다. 네. 샴페인은 대략 이 정도만 아셔도 사실 충분하고요. 네네네. 신기하네요. 또 샴페인은 또 다른 영역이네. 샴페인은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솔직히 저도 샴페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 먹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따로 공부를 좀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 샴페인. 그러니까. 솔직히 난 맛이 없어 샴페인. 이 돈 주고 먹을 바에는 내가 야, 더 조금 저렴한데 훨씬 맛있는 것들이 또 많으니까. 그 맛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니 뭐 한 5만 원대면 내가 먹겠어. 10만 원까지도 먹겠는데 샴페인 보통 그것보다 비싼데 이거를 막 몇십만 원을 주고 아니 뭐 그냥 가게에서 안 먹고 그냥 뭐 내가 소매에서 산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한 1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이 돈 주고 먹을 만큼 맛을 난 잘 솔직히 모르겠는데 근데 샴페인 워낙에 또 뭐 예쁘고 그쵸. 약간 그것도 기분으로 먹는 것 같아. 약간 이게 병을 딸 때 어떤 그 쾌감 같은 게 있잖아. 이게 시작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이렇게 막 팍 터지는 느낌. 이렇게 막 분수처럼 이렇게. 그렇죠. 분수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샴페인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을 치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우리 끄레망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끄레망이 그 어느 정도의 그 샴페인의 맛을 조금 이렇게 맞춰주면서 가격은 또 저렴한 그렇죠. 그런 메뉴도 있는 거겠죠. 끄레망도 맛있었던 거. 그러니까 나는 샴페인은 사실 생전 먹어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근데 여기 준비하면서 몇 잔 마신 게 거의 꼴랑 그게 단데 또 그만의 어떤 매력이 또 있는 뭐 것 당연히 같더라고요. 매력은 있어요. 근데 그 매력을 알면은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냥 쉐넌 드십시오. 샴페인은 어떤 안주랑 좀 어울릴까요? 그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샴페인 많이 안 먹어봐서. 네. 근데 기본적으로 샴페인은 생각보다 산미가 엄청 셉니다. 엄청 쉬어요. 네. 대부분의 샴페인은. 네네. 그나마 가장 안 쉬고 그런 애가 모에샹동이 가장 좀 안 쉰 편이고. 네. 달큰하던데 그거는. 네. 그래도 산미가 높아. 역시나. 그래서 산미가 좀 높은 애들, 뭐 살롱 같은 애들은 가장 높은 축이고. 네. 근데 대부분 다 산미가 높기 때문에 사실 식전주예요. 샴페인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음식하고 페어링을 보통 잘 안 해요. 그리고 샴페인을 그 돈 주고 먹는데 이 맛을 해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샴페인 매니아들은 사실 별거 안 먹어요. 그냥 샴페인만. 그냥 딱딱한 빵 같은 거. 그 바게트 말고 바게트보다 더 딱딱한 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조금 먹거나 하드 계열의 빵을 아니면 먹어서 그냥 아예 이렇게 안 뭔가 먹거나. 향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담백한 것들을 즐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모닝빵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것들하고 그러니까 사실 페어링을 샴페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페어링 하십니다.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막 헤비한 음식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안 어울리니까 거의 안 어울리니까 주로 뭐 우리 샴페인 뭐 그 축하주로 많이 그러니까. 쓰잖아요. 그래서 샴페인. 처음에 이게 그 분위기를 맞춰줄 때 사실 많이 쓰고 그래서 한 잔 먹고 들이키고 짠 그 찌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죠. 예, 잔도 예쁘고 이렇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맞아. 것도 네. 미려하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또 샴페인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오늘 대략적으로 와인의 페어링과 페어링의 기본에 대해서나 뭐 바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희 메뉴하고 와인도 뭐
간단하게나마 네.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네. 네. 오늘 뭐 어떻게. 네. 오늘 근데 오늘 배운 게 진짜 약간 실전인 것 같아. 이거 그냥 평소에도 우리 와인 먹을 때 그러니까 내가 전에 우리 와인 그 술 이야기할 때 세웠던 이 공식으로 제가 이게 술 마시면서 아 이거는 뭐 증류겠다 뭐겠다 이렇게 담금주겠다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먹었는데 와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 갖고 아 와인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건데 여기에 뭐가 맞겠다라고 이렇게 선택하는 또 재미가 그렇죠.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 와인의 바디감 이건 사실 다른 술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좀 가벼운 술이 있고 가벼운 술은 가벼운 음식하고 잘 어울리고 또 좀 뭐 우리나라 술도 그렇고 일본 사케도 마찬가지고 사실 되게 라이트한 게 있고 또 진한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와인의 공식하고 사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예, 가벼운 애들은 가벼운 거하고 잘 어울리고 풀바디는 풀바디 음식하고 잘 어울리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또 요 공식에 맞춰서 한번 또 골라보는 재미를 골라보고 적용해보고 네. 예, 또 실컷 듣고 보고 즐기고 즐겨보는 예, 뭔가 본인만의 또 공식이 생기면은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또 남한테 그걸 또 한번 전파해주거나 뭐 알려줄 수 있는 또 스몰 토크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까지.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네. 예, 그 아까 제가 스몰 토크 이렇게 얘기하셨길래 네. 예, 제가 추천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생마로서 말씀드리면 스몰 토크는 정말 스몰 토크입니다. 스타터고요. 아, 그쵸. 오프너입니다. 대화의 오프너고 그쵸. 이거를 통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거지. 주구장창 얘기하면 맞아, 이거 막 가르쳐주고 막 끝까지 야 잠깐 들어봐 이러면서 이게 말이야. 이러면서 이게 말이야. 그러면 이 꼰대가 술은 되는 말이야.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그날은 끝입니다. 그렇죠.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야죠. 그거는. 그렇죠. 네. 예, 혁띠를 끌을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 강의를 할 생각은 안 그치. 돼. 그거는 꽉 조이는 행동입니다. 예. 그렇죠. 네, 절대 잊지 마시고 연말 또 연초 또 좋은 분들과 좋은 좋은 술 마시면서 네, 좋은 추억.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와인 페어링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듣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방송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내년에 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또 좋은 주제로 네, 뵀으면 또 좋겠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